오늘은 모노노케 공주, 모노노케 힘의 영화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조언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뭔가 다 재미가 없다, 다 의미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힘들어 가지고 딱 한 가지만 조언해 달라 그랬는데 나에게 따뜻한 행동, 말 이런 걸 해 주라 내 자신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위로되는 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빡세게 열심히 사는 거 관련된 거는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뭘까?' 하다가 '아이랑 같이 한번 영화를 봐 볼까 친구처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아이한테 신경을 못 쓰고 아이한테 신경을 쓰면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이 간극이 계속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커서 '같이 공감할 만한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엄마가 보고 싶은 거 볼래. 대신 애니메이션이야.' 하고 지브리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를 관람을 했습니다, 같이 집에서. 음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예전에는 감동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교훈 '아 해피엔딩이구나.'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감동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되게 대사 중에 감동받은 부분이었는데 고거는 마지막쯤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음. 사람 주인공은 3명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2명 남녀 주인공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은 아시다카라는 약간 무사라 그래야 되나? 일본에서 뭐라 그러지? 칼을 들고 이렇게 활을 쏘고 이런 사람이고 무슨 역량 같은 걸 타고 다녀요. 뭔가 사슴과 아무튼 가젤? 모르겠어요. 그런 걸 타고 다니고 이 아시다카는 원래 살던 마을에 어 재앙신에 감염된 약간 이건 판타지적인 부분인데 그런 멧돼지가 숲에서 내려와서 마을을 이제 좀 위기가 와 가지고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원인을 찾고자 약간 대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남자 주인공 아시다카의 모험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는 모험이 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어 모노노케 히메 이 제목이죠, 이 영화의.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 아이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노노케 히메는 원령공주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약간 별칭으로 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되게 이 영화가 일본어인데 우리나라 말이랑 좀 비슷한 게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산이래요. 그리고 항상 늑대를 타고 다닙니다. 무언가를 타고 다녀요, 이 주인공들이. 막 기동성을 위해서겠죠? 그래서 늑대가 아니고 저는 여태까지 이 소녀가 이 모노노케 히메가 인간에 의해서 숲에 버려진 소녀예요. 그래서 이 늑대가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개라고도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들개과 늑대과 이런 동물을 타고 다니고 3 마리가 있어요. 엄마 늑대 그리고 형제 늑대, 자매 늑대 아무튼 그렇게 3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노노케 공주는 산에 사는 친구예요. 그래서 동물들하고 좀 소통을 할 줄 알고 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뭔가 주인공이라긴 그런데 좀 비중이 많은 역할로 이 아시다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그 재앙신의 원인을 찾으러 온 마을이 철강 산업을 주로 하는 마을이에요. 그 철강 산업을 주로 하는 마을에 에봇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장부 같은 인물인데 굉장히 대담하고 좀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굉장히 아끼고 이렇게 마을에 어떤 보릿고개나 이런 게 오지 않게 경제 부흥을 위해서 철강 산업을 이제 남녀노소 이렇게 가릴 것 없이 다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활기찬 마을을 만드는 정말 멋진 리더입니다. 정말 저는 근데 어릴 때도 이 에보시가 이 영화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악역이에요. 악역인데 되게 좀 멋있고 그래도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보통은 악역들은 어 영화에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목표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근데 이 에보시는 쪼끔 현실적인 악역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물론 굽히지 않아요. 욕심을 내요. 근데 이렇게 막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늑대에 의해서 팔을 잃습니다, 마지막쯤에. 팔을 잃고 나서는 아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복수심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아 그래 내가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근데 결국은 이 에보시의 목표는 마을 주민들을 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 피해까지 오니까 이제 반성을 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되지.' 인정이 빨라요.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가 많아요. 약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참 뭔가 공감이 많이 가는 악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을이 타타리 마을이었나?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철강 산업을 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포항제철 같은 느낌? 약간 제철 산업이 많이 있는 포항 지역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근데 제가 포항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음 되게 생각이 많이 나고 또 그립기도 해서 이 영화를 보기 봤습니다. 또 조만간 잠깐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기도 해서 네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의 큰 주제는 '자연과 인간은 왜 공존할 수 없는가.' 약간 이런 주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전자책으로 갑자기 또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한번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쪼끔 다르긴 한데 이 모노노케 히메는 인간과 자연이 싸우는 전쟁을 하는 이런 느낌의 영화예요. 근데 조지 오웰 동물농장은 계급 사회 이런 걸 주제로 하고 있죠.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저는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맹목적임 그리고 약간 집단 이기주의 약간 이런 맹목적인 집단 이기주의 약간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나 절대적인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유연함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두 작품을 보고. 서로에게 완벽히 다 좋을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음 '장점을 취하면 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노노케 히메는 다양한 자연 풍경들과 동물들이 나와요. 사실 저랑 아이는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이 나올 때마다 아이가 막 딴 걸 하려다가도 영화 보다가 좀 그림을 그리면서 보고 싶대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동물이 나오면 영화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었는데 동물 집단을 소개를 하면은 크게 어 멧돼지 집단이 있어요. 멧돼지 집단이 있는데 이 멧돼지들은 굉장히 전투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적대적인 성향이 큽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이게 지금 침략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집단이에요. 자신들이 해를 입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집단인 것 같고, 그 멧돼지 집단의 좀 이 모노노케 히메에는 산신 같은 존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멧돼지 집단의 대장 산신 같은 느낌의 대장이 하얀 백색 돼지예요, 백돼지. 그 몸집도 엄청 크고 웃꽃도누시라는 돼지가 나옵니다. 네. 처음에 그 아시다카 마을에 음 재앙신이 왔다고 했잖아요. 재앙신이 이제 동물에게 감염이 돼서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영화상에서는 약간 엄청 많은 거머리들이 이렇게 몸에 붙어서 막 울룩불룩한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리고 엄청 뜨겁고. 저는 그게 분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나서. 그리고 재앙신이 붙은 동물은 결국 죽어요.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그 재앙신이 이 우코토노시에게도 옵니다. 왜냐면 인간들이랑 멧돼지는 숲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은 숲을 좀 더 침략을 해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는데, 멧돼지들이 많이 죽으니까 우코토노시가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재앙신으로 변합니다. 네. 모노노케 히메가 그걸 막아 보려고 하는데도 결국 그 재앙신 그 형체들이 모노노케 히메까지 다 집어삼키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결국 우코토누시도 죽음을 맞이하고, 저는 재앙신 장면들이 징그럽기도 하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어 동물은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섬섬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고릴라가 나와요. 네. 이 친구들은 "인간이 싫어. 우우."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아시다카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원령공주도 인간이고, "네. 너희들도 어차피 인간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약을 올리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많지 않았어요. 음. 그리고 뭐 늑대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인상 깊은 산신, 사슴신, 일본어로 시시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슴신이 나옵니다. 사슴신은 참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산신이에요. 뭐냐면 음 죽음과 생명을 다 관장해요. 그래서 사슴신이 닿은 곳에 새로운 생명이 다 살아나기도 하고, 새싹이 살아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는 사슴신이 닿은 곳에 죽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슴신은 분노한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많이 스포인데, 마지막에 전쟁을 하다가 이제 사슴신이 변신을 합니다, 인간들과 동물들 앞에서. 저는 이게 숲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인간들을
해치지 않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하늘을 보고 사슴신이 이제 크게 자라나요. 크게 자라나는데 약간 투명한 뭔가 액체? 약간 젤리처럼 변하면서 크게 자라나는 모습이에요. 달이 뜬 밤에 달을 보면서. 되게 신비로운 장면이죠. 근데 안타까운 게 이때 그 에보시가 총을 쏩니다. 사슴신의 머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머리는 지코라는 엄청 쬐끄만 남자 부하가 있어요. 그 남학신을 신고 막 쫓아다니는데 그 부하에게 머리를 줍니다, 에보시가. 그리고 어쨌든 에보시의 목적은 숲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우리 마을을 더 부강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을 쏘는데 결국은 빵 터져 버려요. 목적대로 머리는 수거를 했지만 그 머리를 찾으려고 그 사슴신이 액체 같은 젤리 같은 걸로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인제 홍수처럼 약간 쓰나미처럼 돼서 온 마을을 덮칩니다. 그래서 그 액체에 닿으면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그런 죽음의 어떤 상징처럼 변합니다. 이 사슴이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변신을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땐. 어 사는 쪽으로 다 같이 죽지 않는 쪽으로 살생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근데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사슴신이 그렇게 변하고 그러면서 어 에보시도 이제 마을이 다 인제 어 함락당하게 생겼으니까 그 액체 정체불명의 사슴신 액체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액체는 자기 머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내 머리가 어디 갔지?' 이러고. 좀 징그럽긴 한데 사슴신도 하려던 걸 마저 끝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모든 인물이나 동물들은 자기가 하려던 걸 마저 끝내려고 합니다. 머리를 찾아서 빨리 달에 이렇게 위로 가야 되는데 달의 기운을 받으러.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희생도 있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마지막에는 아시다카와 이 원령공주가 같이 사슴신의 머리를 지코한테서 뺏어 가지고 이제 돌려줘요. 둘이 이렇게 들고 "사슴신님 여기 머리가 있습니다. 분노를 좀 걷어 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죄송하다." 근데 이제 머리를 가지러 그 액체들이 오면은 죽잖아요 사실. 근데도 그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그 머리를 돌려주면서 용서를 빌어요. 잘못을 했다는 걸 아니까. 물론 이 두 사람은 인간의 편도 아니고 자연의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싸움을 막아 보려고 사실 자연의 편에 가깝죠. 근데도 어쨌든 누가 잘못했건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돌려줘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사슴신이 이렇게 머리를 가지러 다 액체가 확 다 온 마을에 쏟아졌는데 사슴신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마을에 다 새싹이 돋아납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좋은 결말을 맞이를 해요. 그래서 좋았어요. 음. 아이랑 보기에도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징그러운 장면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부모님이랑 함께 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어린아이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아이들은 어른들이랑 다르게
그래도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리고 용서하는 방법, 그리고 뭔가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도 아이들이 보기에 그래서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되게 음 감동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감동받은 대사가 뭐냐면, 사슴신이 이렇게 머리를 찾으면서 소멸되고 없어지고 새싹이 돋아나는데, 마을 주민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슴신은 생명의 신이었네. 네, 죽음의 신이 아니라 생명의 신이었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슴신은 죽음 신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슴신은 생명의 신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좋게 좋게 그런 의도와 그런 음 행동과 이런 것으로 보면은 어 죽음과 생명은 정반대잖아요.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을 봐주면 좋지 않나.' 그리고 제 자신도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떨 때 정말 의미를 다 상실한 듯할 때는 힘든 것들만 느껴져요. 근데 그래도 좋은 게 있잖아요. 어차피 인생이나 이런 건 자연재해처럼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음 좋은 점들을 보려고 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었네.'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노력이 아직까진 많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직 너무 성장을 덜 했나 싶고. 그래서 이 영화는 참 자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 좋고, 여기에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요. 고다마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저희 아이는 가끔 제가 아플 때 고다마 인형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기처럼 돌봐주는 모습을 보여줘. "고다마야, 너도 괜찮니? 엄마는 아프다." 막 그러면서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쬐끄만 고다마 인형한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존재예요. 숲의 약간 정령 같은 존재인데, 너무 작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게 귀여워요. 네. 이 고다마를 뭔가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마 자연을 좀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약간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모노노케 힘의 리뷰였고요. 좀 말도 길었고, 말이 좀 그냥 편안하게 나와서 그런지 약간 횡설수설했는데, 끝까지 들어준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